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에서 KNN하고 결정 트리 두 개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알고리즘들의 이제 구체적인 원리를 각각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이제 그 성과를 냈을 때 이런 성과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방해 요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이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훈련 점수를 이제 100점을 맞는데 시험 점수는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상당히 이제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점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관련해서 나랑 좀 점수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 다시 해보니까 89가 나오고요. 또 해보면 87, 88, 90도 가끔 나오고 그죠? 86까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지?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했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고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그 디시전 트리가 요 자체의 무작위성이 좀 있습니다. 그 무작위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요 코드를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캔서 트리를 하나 이제 설정하는데 이 캔서 트리 1번이라고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말고 요 아래쪽에서 새로운 코드를 이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리 1번 이렇게 이제 하고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설정하되 여기서 자체적인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좀 설정하고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타겟 데이터로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 2번도 이제 훈련하고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다른 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트레인 스코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그 다른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꽤 많이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디시전 트리 자체의 무작위성이 왜 있는가? 그 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같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했는데 서로 다른 어, 그런 이제 시험 점수로 이제 기인하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이제 그 둘 다 그림으로 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트리 1번을 이제 그리고 싶고요. 오른쪽에는 트리 2번을 이제 그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이 이제 너무 이제 깊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려보고 보죠. 역시 잘 안 보이네요. 됐어? 네, 그 전체 틀 자체 크기를 꽤나 크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바이 20 정도로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대강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플라트리에서 그 피처 네임즈는 이제 캔서 피처 네임즈 피처 네임즈도 이제 캔서 피처 네임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면은
너무 안 보여. 그죠? 깼어. 이거를 이제 다 그리는 거는 이제 좀 그 우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맥스 뎁스를 이제 3개 정도로만 제한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제 규모가 이제 되는지를 이제 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찌보기 시키고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 근데 같은 설정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하니까 이게 그 설정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설정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공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 그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14 정도 10은 괜찮은 것 같은데 24 조금 더 늘려볼까요? 그래도 시원하게 30 30도 부족한 40 40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거의 이제 보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왜 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면서 이제 보시면 같은 데이터로 훈련한 같은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 내부에 무작위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험 점수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형성된 결정 트리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한 이제 시각화를 다음과 같이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그 요 부분은 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본 건데 전체 영역을 1행 2열로 나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영역 또는 두 번째 영역에 그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설정들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이제 공유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으로 하나 정의를 해놓고 얘네들이 이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성능이 다른 것은 분명히 이게 뭔가가 이제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첫 번째는 민 컨케이브 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오른쪽에서도 민 컨케이브 포인트로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디가 다른가를 제가 이제 보니까는 요 이제 루트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직접 그 화면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시면 워스트 에어리어 그죠? 요거 똑같고 얘도 워스트 에어리어 즉 여기까지 똑같은데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군요. 워스트 텍스처랑 이제 민 텍스처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민 컨케이브 포인트랑 이제 컴팩트니스 에러로 이제 달라지고 레디어스 에러랑 그리고 페리미터 에러로 좀 달라지고요. 워스트 컴팩트니스는 똑같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졌는데 같이 한번 이제 보실까요? 여기서는 왼쪽은 이제 워스트 텍스처로 이제 달라졌어요. 아이고. 워스트 이제 텍스트로 이제 되어 있고 민 컨케이브 포인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민 텍스처랑 컴팩트니스 에러로 달라졌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 부분을 이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아까 상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에러라는 것을 40.1% 쪼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그려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 특성이 30개이기 때문에 이걸 30차원짜리 그래프를 못 그려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리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언제나 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쪼개므로 인해서 이제 그 정보 획득이 그 247개가 쪼개졌고 지금 0.032에 진행이 됐고 얘는 0.48에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가 아까 그 정보 획득량이 뭔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 컴페이브 포인트, 워스트 컴페이트 이제 이렇게 쪼개졌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쪼개진 상태는 동일한데 그다음에 이제 민 컴페이브 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쪼개가지고 5개짜리를 3개, 2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컴팩트니스 에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에어리어 에러로 이제 쪼개져서 5개가 이제 온 거는 똑같은데 얘를 그 3개 이제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컴팩트니스 에러로 쪼개나 아니면은 아까와 같이 쪼개나 정보 획득량이 이제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가려져서 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워스트 텍스처가 지금 이제 선택이 돼서 진위가 0하고 0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보 획득량이 이제 최대가 된 거죠. 근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미인 텍스처로 쪼개도 어차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쪼개도 0, 2개와 6개로 분리가 가능하고 다른 걸로 쪼개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정보 획득량 동일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 획득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작위 그러면은 이 가치가 같으면 왜 결과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달라지냐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시험 데이터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결정 트리를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했는데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그 형성이 이제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그런데 당시 시점에서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했는데 그래서 요게 일종의 이상치로 좀 봐줘야 되죠. 너 혼자 왜 여기 와 있니? 여기 다 녹색인데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 혼자 이제 그 파란색에서 하필이면 얘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샘플이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샘플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위치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역은 마치 바둑에서 무슨 한 줄을 딱 먹으면 전체 영역을 잡아먹는 것처럼 얘 때문에 이 영역에 위치하면 모두 다 파란색으로 되어버려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얘기가 좀 다르지 않냐? 맞아요. 잘 보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훈련 시점에서는 이거를 하나 저거를 하나 가치가 동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쪼개므로 인해서 시험 데이터는 실제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그 훈련 데이터에 이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상당히 이제 민감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갖는 특성들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훈련 시점에서 무작위로 선택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험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쪼개면 시험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 깊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깊이라고 하는 이제 수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종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최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etDepth를 이제 통해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측정이 이제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제 해보니까는 이 두 개의 깊이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최대 깊이를 왜 봐야 하는가라고 하면 이 깊이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결정 트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잘 수행되도록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지금 이제 일단 깊이 3 이상에서는
그 생략하도록 이제 했는데 깊이 3 정도로 이제 보니까 요게 이제 깊이가 이제 1이고 여기가 깊이가 2고 여기가 깊이가 3인데 그죠? 확대를 한 상태에서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깊이 3을 보니까는 아주 잡티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개라든지 뭐 두 개 뭐 이런 것들 잡티를 상대하느라고 영역을 많이 쪼개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결정 트리에서 훈련 데이터가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도록 결정 경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맥스 뎁스를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뎁스를 전체적으로 최대 깊이가 한 8 정도니까 그게 한 절반 정도로 한번 이제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맥스 뎁스를 4로 설정하니까는 90점 이상의 영역의 점수가 종종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잡티를 잡느라고 이상치에 이제 민감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이상치에 덜 민감하도록 하면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80점대 중반까지도 뭐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운이 좋으면 94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능이 아까보다는 나아졌죠. 아까보다는 나아졌는데 이 맥스 뎁스도 어떤 값이 이제 좋은지 모르는데 다만 이거는 그냥 이제 절반씩 쪼개가지고 이제 찾으면 금방 찾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그 일일이 하나씩 튜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맥스 뎁스를 2로 해도 94점대를 그 내는 경우가 이제 있고 오히려 그 더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뎁스를 2로 하는 게 4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제 나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맥스 뎁스를 1로 하면 이제 너무 제한적이겠죠. 근데 보시면 1로 해도 그렇게까지 성능을 많이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상당히 이제 좋은 그중에서 제일 좋은 수준의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이런 기법을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결정 트리의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 노드에 도달하면 결정 트리의 표현력이 최대가 되는데 이 경우 종종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표현력을 규제하여 과적합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의 표현력 규제는 주로 가지치기를 사용합니다. 결정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 순수 노드에 도달하기 전 트리 생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를 희생합니다. 대신 일반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과적합과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능을 원합니다. 네, 성능의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고 세 번째는 알고리즘의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KNN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 트리를 이제 사용했고 KNN에서 설정은 이제 K 값이죠. 결정 트리에서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맥스 뎁스와 같은 설정입니다. 물론 한 개 이상의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값이 좋은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본값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설정을 바꿔가면서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튜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튜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최적화 일반화의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요 결정 트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성능 평가를 이제 지금 수동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하려면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제 그 깊이를 이제 규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요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깊이 제한을 한번 안 하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최대 깊이를 이제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 이제 이 최대 깊이 제한에 그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제 1인데 최대값은 getDepth를 통해서 형성을 이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캔서 트리를 튜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 뎁스가 지금 이제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게 상한선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그 뭐 getDepth 상한선을 뭐 10으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맥스 뎁스가 제한을 안 해도 8밖에 안 되면은 그 이제 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결정 트리를 만약에 튜닝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단은 무제한에서 깊이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그거를 이제 상한선으로 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인 스코어와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튜닝 결과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리저치 이렇게 이제 수집하고, 요 리저치의 이제 첫 번째 값 자체는 요 트레인 스코어와 이제 테스트 스코어가 이제 맥스 뎁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getDepth 직전까지만 이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getDepth에 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저치의 이제 첫 번째 값 자체는 그 캔서 트리 이제 getDepth를 이제 획득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획득을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네요.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리저치를 그 튜닝 결과표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죠. 일단 소트 밸류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캔서 트리죠. 잘 됐고, 일단 좀 세 자리 정도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캔서 트리를 이제 튜닝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같이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튜닝 결과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깊이 무제한을 했을 때 일단 8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물론 이미 확인했고요. 근데 해당 시점에서 훈련 데이터는 무조건 100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와도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근데 이제 깊이를 이제 제한하게 되면 이제 요 방향으로 깊이를 이제 제한하는 건데 이 훈련 점수가 100점에서 좀씩 깎여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궁극의 목표는 이제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훈련 점수를 희생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높은 것이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깊이가 2인 경우에 현재 시험 점수가 94, 94로 이제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이 베스트 설정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훈련 점수가 너무 좋으면 시험 점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냐? 이게 바로 논의드린 과적 합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는 대체로 과적합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깊이가 이 정도 됐을 때는 훈련 점수가 현실적인 범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만 너무 과하게 이제 최적화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 결과 일단은 이게 베스트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적합이 이제 덜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를 1로 가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이제 상황을 이제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깊이를 1로 가게 되면 훈련 점수도 당연히 떨어지는데 시험 점수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언더핏입니다. 그럼 이제 언더핏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게 일단은 점수가 안 좋은 상황들이 언더핏입니다. 근데 점수가 안 좋은 것에 이제 양상이 이제 중요한데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헷갈린다. 훈련 점수랑 시험 점수의 격차도 벌어지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점수도 안 좋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더핏이면서 오버핏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더핏하고 오버핏을 이제 따질 때 이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 자체가 언제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따지는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논의를 드리면 훈련 점수가 100점보다 낮으면 일단 언더핏의 요건을 달성합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언더핏의 요건을 이제 달성하는데 이게 언제나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수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상대적으로 훈련 점수가 이제 안 좋으면서도 이제 과적합이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정이 까다롭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어느 하나 이제 핏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언더핏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더핏과 오버핏의 이 결과 자체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튜닝해서 다른 점수들을 놓고서 전반적으로 조방했을 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언더핏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오버핏이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에서의 베스트가 94인데 캔서에 대해서 이 점수가 이제 좋은 점수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KNN에 대해서 수행을 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KNN이 더 잘했습니다. 96으로요.
그리고 이게 공정한 비교가 위해서는 랜덤 스테이트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랜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가 이제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 1940년대 알고리즘이 1980년대 알고리즘보다 지금 더 잘한 거죠. 야, 근데 이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지. 봐라, 봐라. 얘는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데이터 정교화를 수행하고 뭐 이런 거 해줬잖아. 그죠? 특별한 처리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신경을 많이 쓴 애니까 이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지. 아, 좋은 어떤 그 관찰을 해주셨는데 그 점을 이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트리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NN의 원리를 이제 리뷰를 해보면 KNN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모든 특성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구해지니까 요 x1의 크기와 x2의 크기가 많이 다르면 거리가 이제 왜곡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 트리는 좀 다릅니다. 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를 고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어느 방향으로 쪼개는 것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획득하는가를 하는데 이때는 X1들끼리 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고 X2에서 이제 어디를 쪼갤까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X1하고 X2의 단위가 통일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판정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골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 트리에서는 아까 KNN과는 달리 그 파이프를 구성할 이유가 적어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자체가 현재 결정 트리의 이제 최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정 트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에서 결정 트리의 논의를 확인해 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확인하실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한 부분이 교재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이해를 하셨는데 결정에 다다르기 위해 예, 아니오를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학습하는데 이게 이제 if else 문을 만들어 주는 이제 이런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공에 이제 뭐 날개가 있나요, 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108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그림 2-23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 붓꽃 데이터를 가정했는데 교재에서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가정했습니다. 이게 반달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겹친 스타일이에요. 근데 결정 트리는 한 번에 이제 특성 이제 X1이거나 아니면 X2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한 번 쪼개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쪼개고 쪼개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그 그림 2-25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런 식인데 요건 우리가 다 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논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서는 루트 노드라고 하는 용어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시작하는 부분이 루트입니다. 뿌리. 그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내려가는가와 관련해서는 109페이지 이제 하단에 순수 노드라고 하는 용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에서 결정 트리의 복잡도를 제어하기 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논의한 부분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훈련 세트에 100% 정확하게 맞는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버핏, 그야말로 이제 오버한다는 거죠. 이 오버핏의 그 원인은 결국 이제 이상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이상치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결정 트리가 이제 반응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아이리스의 예시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맥스뎁스를 이제 규제를 하자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치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그 좀 더 이제 어 이상치에 덜 민감하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보시면 결정 트리 분석을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됐고, 우리 이제 자세하게 봐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트리 특성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결정 트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트리 특성 중요도로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 특성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베스트 경우를 가정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튜닝 결과 우리는 특성 중요도의 베스트가 이제 베스트 모델을 베스트 트리를 이제 형성을 해주겠습니다. 맥스뎁스 2에서 베스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통해서 요거는 이제 베스트 트리라고 하는 건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그 특성 중요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뽑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